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제3절 과세대상 토지구분 별표 2개 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순환에 이제 토지구분 구분을 공부해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다른 부분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자꾸 보면 되는데, 재산세에서 어렵다 그러면 이 토지용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깊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순환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 구분하는데 어떤 모습에 따라 구분하는지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먼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사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할 때 그 바탕에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잖아요. 그럴 때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는데, 토지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이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또 토지를 이용할 때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이용해라. 또 그 다음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선 많은데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토지요,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누는데, 먼저 생산 관련 토지로서 생산 관련한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또 생산된 것을 소비자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토지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대지요. 지상의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어요. 나대지 잡종지 같은. 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라고 그래서 사치성 재산 토지요. 우리가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럴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냐면, 농지요. 자, 그래서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이런 것들. 얘네들은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다. 그래서 농지, 목장. 또 그 다음에 임야요. 여러분, 제가 임야를 보세요. 임야에는 제가 꽃 표시했어요, 특별히. 그럼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개인이나 법인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나대지 잡종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에 임야 갖고 있다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하는데, 다만 이렇게 제가 꽃피아시안 임야,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보게 될 건데, 법에 열거되어 있는 일정한 임야들이 있어요. 공익목적의 임야 그래가지고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일정한 공익목적의 임야, 또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야는 개인 법인 소유 임야는 나대지처럼, 나대지나 잡종지처럼 취급하지만, 이런 것들은 농지 목장과 함께요 0.07%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합니다. 또 그 다음에 공장용지도 있는데, 공장용지 같은 거 보세요. 얘네들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죠.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만 농지 목장보다는 공장은 자연환경은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조금 높아요. 0.2%예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요. 저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얘네들만 따로 분리해서 과세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럼 다시요. 저율 분리 대상 토지 구분하는 토지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떤 토지로?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어떤 게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이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얘네들은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요. 그래서 별도로 모아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모아서 얘네들끼리 소유자별로 당의 시군구나 구역 내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합산해서 과세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러면 어떤 경우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에 속토지요. 합산한다는 것은 같은 얘네들 유형끼리 상가 토지 같은 것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합산해서 과세하고.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에 만약에 A 상가 토지와 B 상가 토지를 보유한다 갑이 그러면 그 가격을 어떻게 하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것들은 짬뽕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모아서 얘네들끼리 역시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종합합산 자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자, 그래서 합산한다는 것은 역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여러분 보세요. 나대지 잡종지만 종합합산이 아니라 얘네들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든가 분리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해요. 여러분 지적법에서 배웁니다. 토지 지목은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1번부터 28번까지. 그죠? 근데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됩니까? 28번 잡종지가 되고 잘 모르겠다? 잡종지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리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전부 다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또 그 다음에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는 얘네들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무함으로 분리과세하느냐? 분리대상 토지는 고율 또는 저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또는 고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이렇게 나눠요. 분리대상,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근데 분리대상 토지는 또 무함으로 저율 분리와 고율 대상 토지로 나눕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29회 시험 때 나온 게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 끝이지. 이제 기본서 이제 보면 일단 페이지 넘기면서 보면 알겠지만 예외가 엄청 많이 있고 그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디테일하게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것이고 오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든 토지를 유형을 구분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 저율분리상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에 속한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은요. 여기서 고율 분리해서 고율은 몇 프로냐면 4%예요. 1,000번에 44% 고율을 말합니다. 재산세에서 세율은 대개 저율 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 합산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자, 재산세에서 세율이 제일 낮은 거 골라라 그러면 토지 중에서도 제일 낮지만 재산세 전체에서 제일 낮은 것은 어떤가 하면 0.07%. 이게 제일 낮습니다. 토지 중에서는 고율 분리,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 4%가 최고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봐놔야지 나중에 세율을 뭐 높은 거 골라라, 낮은 거 골라라 이런 거 문제 나올 때 대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걸 알아둡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침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새 그리고 시간마다 손 자주 씻으시고 그 다음에 기침 예절 항상 이거 가리고 그리고 하고 옷에다 하고 항상 그 다음에 기침 걸리시는 분들은 기침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민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신경 쓰여요. 특히 내 주변에 2m 반경 내에 오지 말고 그렇죠? 제가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모든 학원들이 다 올스톱이 올스톱.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감기 때문에 요새 또 오해받고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 예의절을 잘 지키고 보통 이렇게 잘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신종 코로나 이런 게 메르스가 치사율이 40%였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그 일반 고시학원들 뭐 수강생 인원의 변동이 없었어요. 출석 인원에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때도. 예, 그런데 뭐 지금 이거는 뭐 그 메르스 같은 거 그런 게 위험한 거지. 그거에 비하면 이거 뭐 별것도 아닙니다. 독감이나 감기 같은 건데. 예, 그래서 예, 그 크게 영향이 없고 특히 뭐 우리나라 의료 체계라든가 방역 체계에서 뭐 걸리는 것도 운이에요. 이것도 저 로또 복권 당첨처럼 어려운 확률이고 예, 거기서 걸렸는데 죽을 확률은 더 어려운 확률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걱정 뭐 우리가 과다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격리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2주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주의하시고 그 감기 걸린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들어 마스크 쓰고 그래서 몇몇 그 지금 그 일부 이제 그 저 뭐야 학원에서 불안해서 저 마스크 쓰고 듣는 사람들도 좀 계시고 또 그 다음에 감기 걸리거나 이래서 이제 쓰시는 분도 계신데 감기 심하다 그러면 아예 나오질 말고 자 그래서 인강으로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해서 며칠만 좀 하면 되잖아요. 일주일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3절 과세대상 토지구분입니다. 총수를 보니까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분리대상, 별도합산대상 및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합니다. 그죠? 모든 토지를 세 개형으로. 그럴 때 어떤 게 분리대상이고 별도고 종합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3, 4월에 걸쳐서 5, 6월에 걸쳐서 자세히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요. 쭉 넘어갑니다. 지금 176, 177페이지 이런 것들. 그 177페이지 핵심 정리를 잠깐 한번 볼게요. 핵심 정리를 잠깐 보면 이 분리대상 토지는 있잖아요. 분리대상 토지는 고율 또는 저율로 이제 분리과세하고 세율은 이제 비례세율이 정도예요. 그래서 비례세율이 정도고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일정한 토지 가액만을 별도로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초과 누진세를 중에서 과세하는 방법. 그런데 종합합산 대상도 똑같아요. 종합끼리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율인데 이게 초과 누진세율이 뭐고 이런 것들 세율할 때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77페이지부터 있었잖아요. 쭉 넘어갑니다. 그냥. 자, 여러분들 자세히 한 내용들은 다음 순환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는지 또 토종 구분 문제 풀 때 이제 또 제가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길게 나와 있는 이 얘기들 쭉 정리 다 해드립니다. 3, 4월, 5월 걸쳐서. 지금은 쭉 넘어가요.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자 195페이지까지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넘어가죠? 그래서 토종 구분 자세한 것은 오늘은 하여튼 이번 순환까지는 어떤 기준에서 토종 구분하는 요거만 딱 머릿속에 알아둡니다. 그러니까 상가토지 그러면 별도 합산상 토지고 나대지 잡종지 등등은 뭐고 종합이고 뭐 이런 식으로 농지 목장 뭐 예외적이면 0.07% 저율 불리고 공장은 0.2% 저율 불리고 사실상 고불확장 고부장 토지는 4% 고율 불리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95페이지 제4절 비과세입니다. 별표에 2개 합니다. 이 재산세 비과세가 최근에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독립한 문제로도 나오고 또 정합 문제 속에도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그러고 보니까 첫 시간에 스트레칭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진도 나갔네요. 목 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아이고. 목 운동부터. 먼저 1번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1번의 국가 등이 소유재산 봅니다. 원칙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비과세고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세 당연히 뭐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고. 자, 그래서 당연한 얘기고 넘어갑니다. 중요하지만 당연한 얘기고. 196페이지 양가로 2번 예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요. 동그라미 1번이요. 체크하시면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 당근이죠,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근이지. 우리 정부가 일본 가서 뭐 대사관 부지로 쓰려고 문화원 부지로 쓰려고 부동산 취득할 때 등록할 때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부과해.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고 부과하고. 우리 정부기관 재산에 비과세를 해줘? 그럼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한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 해주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거 첫 번째 요건이었죠? and 재산세 과세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and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자 누가 납세무자가 됐어요? 배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무자였잖아요. 그죠? 시험에서는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이므로 비과세한다. X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요건 기억번 번호 달았었잖아요. 대시 끊고 자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냥 매매 계약 아니고 대시 끊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그래서 이거 비과세한다 틀리고. 2번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 봅니다. 원칙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가로안에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근이지. 제 빌딩을 예를 들어서 광명시청에서 광명시청 별관으로 공공용에 1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것도. 그러면서 때가 되면 고맙긴 한데 재산세는 좀 내줘야 되는데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염치도 없이. 그래서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양가로 2번 예외를 봅니다. 예외 당연히 밑줄인데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내 빌딩을 임대로 내면서 나한테 임대로 주면서 사용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재산세 부과되겠죠? 내 빌딩에 대해서. 또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요. 뒷동네 얘기도 우리가 제 빌딩에 대해서요. 제 토지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내 빌딩이나 내 토지를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경우에 자, 거기 보니까 자, 취득하기 전에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을 해요. 내 빌딩이나 토지를 국가나 자체가. 그런 경우에는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니까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재산세를 요거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뒷동네도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다 쫙 밑줄입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또는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도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경우는 과세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예전에 국가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2번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요. 다음에 따른 재산 재취득세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여 중과세되는 경우 제외 밑줄이요. 하여튼 지방세에서 비과세 문제에서 사치성 재산,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대 같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무조건 중과세예요. 사치성 재산이면. 하여튼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또 체크입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재산 및 예외가 있지만 해당 재산의 일부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재산세가 이제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어떤 경우에 재산세를 비과세하느냐. 동그라미 1번이요.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요.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자, 그래서 공부 안 되고 답답한 날 그런 날 있잖아요. 공부하는 수험생은 슬럼프가 감기처럼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기처럼 오게 돼 있고요. 이 정신 멘탈 게임이라 어느 날은 그 의욕이 불타지만 어느 날은 의욕도 없어지고 책도 보기 싫어지고 내가 공부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회의감이 옵니다. 그렇게 슬럼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 날 얼마나 그런 것을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슬럼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공부하기 힘들어지는 거고 시험 합격하기 그 기간을 짧게 극복하고 하루 이틀에 극복하고 넘기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그럴 때 공부 안 되고 답답한 날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하천 있는 그 강변 도로 따라서 쭉 상류 쪽으로 드라이브를 나가요. 그러면 농업용수로 국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방 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지 호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묘지 배산 임수니까 묘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미지로 기억한다면 랩하듯이 기억하면 돼요. 자,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 임산부 노약자는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분명히 경고했는데. 자, 어떻게 기억하느냐? 처음에는 천천히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그 다음에 이제 랩하듯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하셨죠 여러분들? 랩하듯이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걸 머리로 외우면은 하나하나 외우면 헷갈려서 안 돼요.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들어있구나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그럴 때 좀 더 이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도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다음에 우리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한번 이런 거 비과세거나 보시고 동그라미 2번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다음의 토지 그래서 기억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중미줄입니다. 통제보호구역 낸 토지 비과세예요. 단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 전답과 썸의 대지,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과 썸의 대지는 비과세한다는 틀려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과 썸의 대지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 통제보호구역 토지 비과세지만 니은번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시험림,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입니다. 목소리도 안 나오네. 자, 채종림 시험은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요. 그 다음에 다 체크합니다. 디귿번 자연구원법에 따른 공원전 보존주관에며 비과세요. 보존의 동그라미고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주관에며 비과세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해서 다 정리해드립니다. 리을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주관에며 비과세고요. 눈에 익혀 두셔야 되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밑줄입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제 1년 미만의 것 비과세입니다. 얼마 있으면 못 쓸 거니까 1년 미만의 것 비과세고 그 다음에 1년 이하입니다. 미만의 것 비과세고 4번 비상 제시의 구종으로 이용하는 선박 무료로 도선용에 이용하는 선박 선교 다리에 구성되는 선교 구성용 선박,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선박 같은 거 비과세고요. 5번입니다. 또 밑줄인데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 가로 보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써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일년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획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 비과세입니다. 여기 가로도 비추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주택의 부속 토지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주택의 부속 토지, 땅은 어떻게 때려 부셔요, 여러분들? 어차피 당연도에 철거 명령 받았어요. 때려 부술 거니까 건축이나 주택은 비과세인데 주택에서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땅은 때려 부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기출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니까.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이요.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이에요. 자, 무상으로 사용해야지 유료로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2번, 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게 수여하는 농지 그래서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나중에 이제 재산세 우리 토지용 구분에서 나오는데요. 요거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서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서 분리과세예요.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제방은 원래 비과세예요. 그런데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같은 것은 당연히 냄새가 나죠? 이런 건 어떻게 한다? 과세예요. 원래 좀 깊은 내용을 지금 물어봤어요, 원래.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이거 통제보호구역 내는 토지는 비과세예요. 근데 전답과 수미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답과 수미 대지는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시험이며 그래서 이 문제는 3번만 만약에 통과해서 5번 지문까지 읽어봤다 그러면 제 음성이 들렸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했어요. 작년 시험에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맨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 음성이 들려가서 어떤 수강생분은 시험이 끝나고 세법이 맨 마지막 이제 우리가 공시세법 맨 마지막이니까요.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교문 나오면서도 합격 후기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림자로 끝나는 이러면서 나왔다고 어떤 수강생이 그러던데. 자, 그래서 최종님, 시험님 비교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평상시 수업을 잘 들었던 분들은 림자로 끝나는 의미로 비과세 이거 맞출 수 있었고요. 198페이지 봅니다. 제5절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별표에 쓰게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재산세 세율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율 항상 그렇지만 출제 1순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일단 한번 보는데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부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이에요. 재산가액인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이 재산가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자,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지자체장이 과세 주체, 지자체장이 요거 결정합니다. 과세 주체가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항상 재산세는 누가 계산해요? 지자체장이 계산합니다. 근데 개인 소유 재산과 법인 소유 재산은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시가 표준액을 항상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해요. 자,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는 항상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X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아니에요.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해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단체장 제가 시가표준액이 뭐냐? 자, 공시가격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을 무엇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시가표준액으로. 자, 그래서 법인 소유 재산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또 질문 드릴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20년 전에 시가표준액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취득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국수공판법부 아싸 시가표준액 관계없이 8천만 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유하는 보유세인 재산세는 보세요.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든 말든 처음에 20년 전에 시가표준액 1억짜리를 8천 원 취득한 그 가격으로 매년 재산세가 부과돼. 말이 돼요, 여러분들?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지만 재산세, 보유세인 재산세는 뭐로 과표 결정된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 해요. 항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표준은요.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데 바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건축물, 주택은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현재요. 이게 70%예요. 이건 대통령 영어로 정해지는 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70%고 주택은 여기에 주택은 60%입니다. 별장이든 잘 들어보세요. 별장이든 이게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별장의 경우 70%라고 바꿔서 난 적도 있는데 아니고 60%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토지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랬습니다.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인데요. 이 개별 공시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냐? 얼마입니까? 이 1억 원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의 비율. 토지니까 몇 프로? 70% 곱한 얼마예요? 7천만 원이 7천만 원. 요게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7천만 원. 그 다음에 주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자, 개별 주택 가격이 있어요. 어떤 주택?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시가 순액이죠. 공시 가격이죠.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고시 되는데 이 주택의 시가 순액이 1억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1억 원짜리 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1억 원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순액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공정시장가 몇 프로요? 60%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6천만 원. 이렇게 과세 표준이 결정됩니다. 또 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공정시장을 곱해야 되고 토지건축물 주택은. 근데 선박과 항공기는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얘는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다? 안 곱해요.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X요. 다시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여기 보면서도 토지, 주택에 한한다.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모두요? 건축물도요. 그래서 부동산에 한해서만 이렇게 공정시장가의 비율 곱하고 선반공기를 곱한다? 안 곱하고 이걸 알아둡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니까 1번에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198페이지. 먼저 토지건축물 본문 거기 밑줄입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요까지 밑줄이요.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에 자 여기 또 밑줄이요.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그럼 밑줄 긋은 것만 다시 읽어볼게요.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이렇게요. 그때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는 게 토지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이 몇 프로 현재? 70%입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주택은 몇 프로고요? 60%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진다는 거. 그래서 핵심 정리를 보니까 그 공정시장가의 비율의 범위가 원래 토지건축물은 지방세법에 시가 표준액의 50에서 90%까지 범위에서 정해진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시행령에 의해서 70%로 현재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지방세법에서 시가 표준액의 40%부터 80%까지 범위에서 정해진다고 했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60%로 공정시장가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공정시장가율 반드시 외우시는 거고. 2번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과세 표준입니다.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자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면 줄여. 얘는 공정시장가에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 받고 이제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자, 법령에 의해서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데요. 표준세율. 먼저 재산세는 얘가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느냐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비례세라는 것은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거고 누진세율은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건데 자 거기 표준세율 토지 되어 있죠? 예. 자 거기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자 토지별로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밑줄이고 차등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 초과 누진세율 누자의 동그라미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자, 토지는 199페이지 분리대상 토지 있잖아요. 분리대상 토지. 분리대상 토지는 그 제목 분리대상 토지 제목 거기다가 여러분이 분리대상 토지 제목 거기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분리대상 토지 제목 분리대상 토지 분자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비례세율 이렇게 땡땡 해놓고 제목에다가 분리대상 토지 제목에다 머리 글자에 분자의 동그라미 땡땡 해놓고 비례세율 써놓고 그 다음에 B자의 동그라미요. 이렇게 해놓습니다. 분비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분리상 토지는 아까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같은 0.07%, 0.07% 저율분리상 토지가 있었고 공장 같은 애들은 0.2% 저율분리였고 자, 골프장, 고라시장 토지는 4% 고율분리상 토지가 적용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외울 건데 자 분리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에요. 여러분
007빵께 말잖아요. 007빵 그러면 양쪽인 사람 의학 이거죠. 그래서 007 빵이 쏘니까 어떻게 된다? 4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007 빵이 4인데 007%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빵 2%는 공장 등 4%는 사치성재산 토지죠. 다 같이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사치성재산, 골프장, 고부락성 토지, 이 사치성재산 토지에 대해서 4%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예요. 자,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외웁니다. 하여튼 분리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양가로 2번 별도 합산상 토지 별자의 동그라미고 머리 글자 별자의 동그라미고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내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밑줄입니다. 시군 관할구역 내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현하여 이거 포인트입니다. 별도는 별도 이렇게 합산한다고 그랬죠.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 표현해서 0.2에서 0.4%까지 자 밑줄입니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밑줄이고 초과 누진세율의 누자의 동그라미고요. 자, 그래서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별로네요, 별로. 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봅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요, 종자의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내, 구역 안에 소지하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액을 또 미줍니다. 자, 종합합산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현해서 0.1에서 0.5,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밑줄이고 초과 누진세율 누자의 동그라미요. 그러면 여러분요.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뭔지 용어 설명드릴게요. 누진세율은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진 게 누진세율인데 그 표를 볼게요. 199페이지 맨 아래. 과세 표준 금액이 5천만 원이야. 5천 초과 1억 원이야. 1억 초과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1천분의 2, 즉 0.2, 0.3, 0.5 높아지죠? 누진세율이에요. 근데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종합합산대상 토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했더니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몇 번째 과표 구간에 해당돼? 두 번째. 그죠? 5천 초과 1억 원이야 여기 해당되잖아요. 만약 6천이라고 하면 그러면 10만 원 플러스 여기 10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 위에 과표 구간 5천만 원 0.2% 하니까 얼마예요? 10만 원 나오잖아요. 5천만 원 0.2 하면 위에 과표 구간 그래서 1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0.3% 세율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과세 표준 금액이 6천일 때 5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 1천만 원에 0.3이니까 자 얼마예요? 3만 원. 합치니까 산출세액은 얼마가 돼? 13만 원. 이게 과세 표준 금액이 6천일 때 종합합산토지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과세 표준 종합합산토지 1억 1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세 번째 과표가 해당되죠? 1억 초과. 그러면 25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 금액이 얼마냐? 1억 1천이라고 했으니까 1천만 원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1천만 원 곱하기 0.5니까 얼마예요? 5만 원. 그럼 합치니까 산출세가 얼마? 3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 산출세 구하는 걸 아시고 초과 누진세율은 그러니까 알겠네. 하나의 과표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잖아요. 초과 금액 1천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세율 0.3, 0.5 이렇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말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에 관해서 제가 세율을 좀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여기를 제가 지울 거예요. 여기 지울 건데, 제 카페에 오셔서, 다음 카페에 오셔서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에 그대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을 위해서 제가 사진 찍으셔야 되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찍을 기회를 금방 드릴게요, 지금. 없어요? 요거. 자, 그러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지우고 토지 재산세 토지에 관한 세율을 다시 한번 읽은 걸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일단은 과세상 종류에 따라 재산세는 세율 있잖아요. 얘가 비례세율 대상인지 누진세율 대상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찍으려고 했다가 왜 집어넣었어요? 그냥 핸드폰 확인한 건가? 아 진짜 난 찍으려는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만지작거려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재산세 토지의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토지 세율 구조. 자, 먼저 재산세는 세율이
자,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돼요. 비누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먼저 토지의 경우 세율을 보시면, 토지는 순서를 제가 바꿔가지고 교재 순서가 바꿔서 한번 기억하기 좋도록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례세율 적용되느냐? 007 외웠어요. 어떻게? 빵이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007% 어떤 게 007%였습니까? 서울비상 토지 어떤 게 007%였어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빵 2%는 어떤 거예요? 공장 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많이 있는데 공장만 기억합니다. 공장. 그 다음에 4%는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4%고요.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아이고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외우고는 못 배워요. 여러분들 계속 문제 풀 때 그렇고 나중에 시험장 갈 때까지 수십 번 더 하니까. 분리대상 토지 어떻게 외운다?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그럴 때 또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인데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0.2에서 0.4%까지 과표관 3단계로요. 소유자별로 종합원 종합끼리 당의 시군 구간을 구역내 토지를 종합원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몇 단계요?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율 역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별도끼리 과표가 몇 단계?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뭘 외우냐면요. 분리대상 토지는 여러분 비례세율이고 종합합산 별도 합산은 누진세율인데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워요. 여러분 보세요. 연말에 그 종로에 나가잖아요. 연말에 종로에 재정수일 들어 나가요. 저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아유, 그 연말 12월 말 그 추운 날씨에 사람들 그렇게 그냥 복적대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래서 저는 1999년에서 2000년 될 때 새천년을 맞이해서 밀레니엄 축제가 열리는데 집에서 맞이할 수 없지 새천년을 그래가지고 세기가 바뀌는 건데 20세기에서 21세기로 그래가지고 제가 광화문 광장에 나갔더니 야 진짜 엄청난 인파 속에서 있죠. 막 축제를 하는데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해도 있잖아요. 막 여자들 보니까 막 100m, 200m씩 줄 서 있고요.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는 날씨 추운 연말에 안 나갑니다. 여기 보세요. 분비는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보다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웁니다. 다 같이 해보려봐도요. 토지 세율 구조 어떻게 외운다? 시작.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작년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맨날 제가 분비는 종로였더라 별로였더라. 이걸 왜 외우나 이렇게 싶지만 30회 시험에서 세율 구조 누진세율 적용되는 걸 골라라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 막 섞어놓고 그러면 토지용 구분을 해가지고 얘가 비례세율 대상인지 아니 종합인지 별도인지 분리인지 이걸 먼저 판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종합합산상 토지면 종로 누진세율이고 별도 합산이면 누진세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웁니다. 자 세율 구조를. 그 다음에 건축물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건축물은 자세한 거 필요 없고 자세한 것은 다음 순환에 하고요.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일반 상가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0.2에서 0.5%까지 뭐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요. 초과 누진세율 아니고 뭐라고요? 비례세율입니다. 건축물은.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200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요. 30회 문제 기출체크는 나중에 보시고요. 일단 2번 건축물 되어 있습니다. 200페이지 이 건축물 되어 있잖아요. 그 제목 건축물 되어 있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별로 차당 비례세를 적용한다. 밑줄이고 차당 비례세를 밑줄이고 빗자에 동그라미예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1번만 볼게요. 골프장, 고부락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40 몇 프로? 4% 비례세율입니다. 사실상산이니까 4%예요. 고부락장, 골프장. 토지도 그랬고 건축물도 4%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지금 볼 거 아니고요. 양가로 4번은 그 밖의 일반 건축물 1,000분의 2.5, 즉 0.25% 비례세율인데 나중에 재산세 건축물 세율은 구체적으로 제가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오늘은 그냥 건축물은 뭐라고요? 건비, 비례세율이라는 거.
요거만 보시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 3번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밑줄입니다. 비례세율과 초과준세를 정한다. 밑줄이고 주택별로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소유자별 X입니다.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소유자별 합산 X예요. 주택별로에다 돼지꼬리 땡야에서 소유자별 합산 X 이렇게 해놓으세요.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자, 동일한 시군구나 구역 내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A주택과 B주택이 있어도 주택분유산세 계산할 때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지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시험에 요거 알고 있는지 몇 번 물어봤습니다.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그 밖의 주택은 0104. 나중에 주택은 최저와 최고를 외워야 돼요. 최저 0.1에서 최고 0.4%까지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준세율입니다. 자, 그리고 가로도 비출입니다. 고급택에 대한 별도의 중과세율 적용은 없음. 자,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요. 그러니까 재산세에서는 고급택 4% 세율 적용한다. 별장처럼 그럼 틀려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준세율. 그러면 자, 주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은 여러분 보세요. 주택은 지금 우리가 봤네.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요. 별장 이외 주택은 별장 이외의 주택은요. 별장 이외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인데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0.1에서 0.4%까지 0104 요 4단계 과표가 4단계로 해서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도입니다.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정도고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 주택별로예요.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 주택별로 각각 초과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택별이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틀려요. 당해 시군구나 구역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주택세율 적용한다면 틀립니다. 주택별로지 소유자별 합산해서 틀려요.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X 해놓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고급택도 포함입니다. 이게 주택은 그냥 초과누진세율 0104단계 초과누진세율인데 이게 단독 그러니까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고급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구별하지 않고 그냥 공동주택이든 구별하지 않고 좌우지간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주택 별장은 4% 비례세율이지만 별장 이외 주택은 이렇게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계속 보세요. 선박항공기 있잖아요. 선박항공기는 봅니다. 선박항공기는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선박항공기. 자, 항공기 0.3%인데요. 선박도 보세요. 선박은 0.3%인데 다만 고급 선박은 최고 높아요. 재산세에서 5%예요. 1,000분의 5% 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급 선박은 5%인데 나머지는 그냥 0.3%입니다. 이렇게 비례세율이 정도예요. 선박항공기는 비례세율이고요. 얼마짜리든 무조건 0.3%입니다. 고급 선박이면 5%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재산세 세율 이겁니다. 토지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은 건비,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몇 단계? 4단계. 과표가 4단계로 해서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과표가 4단계로. 그래서 외웁니다. 주택별로입니다. 소유자로 합산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교재를 볼게요. 201페이지 맨 아래 선박 한번 봅니다. 선박 202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니까 선박에 대한 세율을 봅니다. 자, 202페이지 고급 선박 밑줄입니다. 1,000분의 55%. 이게 재산세에서 최고 높아요. 5%. 고급 선박 외 선박은 1,000분의 3 0.3%고 그다음에 항공기 1,000분의 3 0.3% 세율 정도고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가셔가지고 200페이지 30회 문제 한번 볼게요. 200페이지 30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작년 문제. 문제가 어려웠지만 저한테 배운 분들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상을 모두 고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진세율 대상인지 비례세율 대상인지 항상 알아두라고 작년에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이런 거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번 보면 별도 합산상 토지는 어떻게 외웠어요? 별로. 분비는 종류였더니 별로였더라. 별로. 누진세율이죠? 별로. 그 다음에 분리상 토지는요? 분비. 비례세율이죠? 분비. 아니고. 디귿번은 나중에 배우는데요. 광역시의 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법령이자는 공장 건축물. 잘 모르겠지만 건축물 어떻게 외웠어요? 건비.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이라고 했잖아요. 건비. 그러니까 비례세율이고. 주택은 자 별장은 4% 비례세율인데 별장을 제외한 일반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잖아요. 주택은 초과누수세율이죠. 0104 4단계 초과누수세율. 맨날 외웠어요. 0104 4단계 초과누수세율이라고. 그러면 자 초과 누진세율로 되는 것은 기역번 별로하고 그 다음에 리을번 뭐예요? 예? 주택이요. 0104 4단계 초과누수세율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역하고 리을번이 이게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3번 정답이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맨날 작년에도 이렇게 적어드리면서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맨날 토지는 분비는 종류였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은 건비, 주택은 자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유주택은 0104 4단계 초과누수세율이다. 맨날 요거 공부한 거예요. 작년에도. 네? 한 20번 이상씩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어야 돼요.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자 올해는 또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어떻든 간에 세율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전세를. 자 그러면 됐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02페이지인데요. 202페이지인데 여러분 202페이지인데 저를 보세요. 202페이지인데 재산세에서 제가 또 계속 적어드리는 게 있어요. 재산세에서 계속 제가 적어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를 계속 적어드려요. 어떤 걸 계속 적어드리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재산세에서 여기를 좀 지울게요. 재산세에서 계속 적어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걸 계속 적어드려요. 보세요. 별장,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이요. 이게 이제 고급 오락장용 토지든 건축물이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토지든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재산세 세율이 적용된다고 우리 지금 봤어요? 4%예요. 1,000분의 4%고 고급 주택은요. 자,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고급주택에서 중과세 여기 고급주택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고급주택도 여기 주택에는 일반 주택에는 고급주택 포함입니다.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급주택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 재산세에서 최고 높은 것은 고급 선박이에요. 몇 프로요? 5%예요. 재산세에서 제일 높은 거 골라라. 고급 선박 없을 때 어떤 애들이 제일 높아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4%가 최고 높아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 및 고급 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O, X요. 몇 틀렸어요? 그렇지. 제가 별장 및 고급주택이라고 고급주택을 슬쩍 집어넣었잖아요.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갑니다. 6번 표준세율의 가감 볼게요. 자, 어떤 거냐?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의 발생으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세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발생이나 이에 준하는 사회 발생으로 납세무자의 세분함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기부터 비춥니다.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자, 재해 등이 발생했거나 재정 수요가 발생하면 재산세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가감 조정한 세율을 언제까지 조정하느냐? 해당 연도만 조정합니다. 그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하는 거니까 해당 연도만 조정하는 거지. 제가 맨날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가감 조정한 세율은 3년간 적용한다. 그런데 실전에서 어떻게 나왔냐?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당연히 맞춰야죠. 제가 맨날 다음 연도도 아니고 3년간 적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출체크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6회 때 문제 한번 볼게요. 먼저 1번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순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주택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60% 맞잖아요. 2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순액에다가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맞죠? 건축물은 70% 시가순액에다가. 3번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재산 구별하지 않고 토지는 토지 시가순액, 즉 개별 공시지가, 토지 시가순액인 개별 공시지가 또는 토지 시가순액의 공정시장가 몇 프로? 70% 곱한 금액이어야 됩니다. 시가순액의 공정시장가 70% 곱한 금액입니다. 또는 시험 문제 토지 시가순액은 개별 공시지가니까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3번 틀렸습니다.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4번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그중 높은 세율을 정한다. 이런 지문이 있었다가 이건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요 4번은 삭제가 된 지문입니다. 여기 이제 예전에는 취득세처럼 재산세도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규정을 삭제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주고 납세자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재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정하면 우리 같은 납세자들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지. 그래서 납세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재산세는. 5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표준세를 정한다. 소유자별 합산하여 땡이에요.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중과세율, 재산세 중과세율은 취득세에서 과미력 정리의 중과세하고 같이 보는 게 좋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요. 204페이지 5번 세율 적용인데요. 5번 자 세율 적용인데 204페이지 5 세율 적용 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양가로 1번이요. 자, 계속 본 거예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를 적용한다 빗줄이요. 자, 주택별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놔요? 소유자별 합산 X요. 또 한 번 써놓으세요. 여러 개의 주택이 동일한 신고나 구역 내에 있을 때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자, 세율 적용한다면 틀려요. 주택별로입니다. 각각.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반면 자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지자체 관할구역의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세율 적용한다. 즉 종합과 별도는 소유자별 어떻게 한다?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끼리 합산해서 세율 적용합니다. 자 경기도 광명시의 A 상가 토지와 B 상가 토지를 갑에 부여한다. 소유자별로 그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자 세금이 계산됩니다. 공동소유 등을 봅니다.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예요.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자 표준세를 적용한다. 밑줄 쫙입니다. 포인트는 자 여기에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과세표준액이에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거기다가 구분한 X예요. 건물과 토지 구분한 그러면 X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거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주택이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는 각, 토지 소유자가 을이에요. 자, 이럴 때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다? 어떻게 계산하냐? 이럴 때 자,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요. 이걸 보세요. 그럴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요. 건물과 토지를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건물과 토지 합산한 하나로 합친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주택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주택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건물과 토지 구분하는 그럼 틀려요. 건물과 토지 구분한이 아니라 건물과 토지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 금액이 아니라
하나로 합친 가격, 합산한 과세표 금액에다가 주택 세율 중에세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게 지난주에 배운 게 이 나온 세 개에 대해서 누가 납세 문제가 될 것이냐? 주택은 원래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지만 통합해서 공시가격을 이럴 때는 건물과 토지 C값 준액을 따로따로 구해봐요. 그랬더니 이 C값 준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그럼 저 나온 세 개 60%는 토지 소유자 의리,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납세 문제에서 배웠잖아요. 건물과 토지 C값 준액 비율로 나눠 소유자를 납세 문제로 봅니다. 자, 계산할 때는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여기 보세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예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해요. B주택을 보유합니다. 자, 그러면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면 이럴 때 자,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해요, 합산하잖아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요. 자, 그래서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가격을 합산한다면 틀려요.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해서 계산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한 가격으로 해서 계산해요. 근데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읽었던 얘기죠. 요거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정정기간 안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05페이지 3번에 다가구 주택의 세율 적용입니다. 다가구 주택. 자, 다가구 주택은요, 아까 얘기했어요. 밑줄입니다.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밑줄 짜기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을 배우는데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근데도 뭘 판단할 때 자,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봐서 공동주택처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옳은 지문으로 그냥 나온 적이 있는데 바꾼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1구의 주택으로 보고 쫙 밑줄이죠. 그 다음에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자, 기출체크 또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봅니다. 1번에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에서 종합합산 대상의 세율을 정한다. 종합은 종합끼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합산한다고 그랬죠? 시군관할구역 내 토지를. 맞고. 2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에서 별도 합산 대상에 세율을 정한다.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가격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합산하죠. 합산한 과세표 금액의 세율을 정하고. 3번 분리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표에서 분리 대상의 세율을 정한다. 분리는 따로 분리해서 세율을 정하고. 4번입니다.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에서 주택세를 정한다. 그래요? 주택 2채가 있는데 동일한 시군관할구역인데 주택 2개가 있는데 이상이 있는데 주택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에서 세를 적용해요?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이야.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주택별로지. 자, 이거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에서요. 여기가 틀렸습니다. 주택별로 세율 정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해요. 소유자가 다르든 뭐하든. 근데 주택이 여러 채 있을 때는 따로따로 주택별로 계산하고요. 아셨죠, 여러분? 네.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따로따로.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하고 비교해 볼게요. 5번은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에게 주택세를 정한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차이점 4번과 5번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주택은 여러 채 주택이 있을 때 주택별로 각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맨날 비교해 설명했는데 20필에 때 이런 식으로 지문 딱 나왔잖아요. 제가 평상시 맨날 이 개념을 주열하고 맨날 얘기했었는데 이 개념을 이렇게 묻는 4번, 5번을 비교하는 문제가 딱 나오니까 제가 기분이 문제를 요해 기출문제를 시험 당일날 해설 강의하기 위해서 문제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 평상시 맨날 강의하는 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항상 평상시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어떤 건지 이따가 취지를 말씀드릴 건데 실질적으로는 207페이지 제6절 재산세 부가징수 여기부터 이제 보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종부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